두테르테까지 소환, 야당 역선택 갈등 계속. 자, 어제요,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필리핀 대통령이죠, 두테르테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계속 더해지는 상황인데,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보고 두테르테래, 필리핀의 두테르테래. 내가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김은미 기자. 네. 윤석열 후보 저 발언 이후에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도 들었지만, 네.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주자들도 두테르테 언급해가면서 윤석열 후보 비판 엄청나게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이 두테르테 말싸움 논란에 다른 주자들까지 가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두테르테, 윤석열 후보는 본인부터 좀 되돌아봐라. 이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칼 노릇을 하면서 이 수없이 행한 무리한 구속, 수사, 기소, 구형을 천하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가 두테르테면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날을 세웠는데요. 이 또 다른 이 당내 대선 주자죠. 박진 후보도 이 말을 보탰습니다. 자칭 타칭 유력 후보란 사람들의 상호 비방이 도를 넘는다. 이 윤석열, 홍준표 둘 다 자중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교적 결례라는 말, 이 국민의힘의 이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이 장성민 후보의 이 지적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우방국인 필리핀의 이 외교를 치명적으로 좀 훼손시키고 국익을 지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이 심지어 주한 필리핀 대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내부 말싸움인 건데 여기에 상대당인 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또 가세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 한국 외교를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후보가의 상호 비방을 위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까지 비하성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이 우방국인 현직 국가 원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렇게 네. 다른 주자들까지 이렇게 말이 덧붙이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윤석열 후보 입장은 어떨까요? 네, 윤 후보 이제는 자신을 향한 공격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피하지 않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볼 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또 저희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얘기 한마디 했더니 다들 벌떼처럼 달려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자신이 검찰총장이었을 때와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이 두테르테식이라는 발언을 한 게 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취지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이요. 그 중에서 여기 총장 시절에 많은 격려와 칭찬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요. 네. 이게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윤 전 총장의 이 모습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상황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참 격세지감이죠. 이 차이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였고 지금은 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저 때는 자신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졌던 이 여당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번에는 이 야권 경쟁자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총장 시절에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바뀌셨는지 과거에 저한테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후보지만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캠프 관계자들도 이 적극적인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뭐라고 하는지 이 모습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홍준표 후보께서 남 걱정하시는 것보다 본인의 이제 비전이나 정책을 더 잘 가다듬으셔가지고 국민들께 잘 알리시는데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는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없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는 발언이 우리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남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잘 가다듬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의 두테르테 발언에 대해서 두테르테식이라고 한 거지 두테르테라고 한 게 아니다. 특정 사람을 언급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두테르테 논쟁, 뭐 외국 정상을 비방용으로 이용했다, 외교적 결례다, 뭐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 윤석열 후보 본인이 한마디만 하면 왜 이렇게 벌떼처럼. 본인이 진짜 모르나요? 지금 야당 1위 후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본인의 신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무게가 이만큼 더 커졌다. 그리고 야당의 대선 후보 1위의 무게가 그만큼 더 무겁다. 이걸 본인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뼈저리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두테르테 얘기 우리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네. 어떤 분은 뭐 아주 흉악범들에 대해서 마약 사범들 뭐 무차별로 거의 뭐 재판 없이 그냥 뭐 처형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외신이 가끔 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박수를 치는 분들도 뭐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렇게 야당의 1위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사석에서만 두테르테식이든 두테르테든 김병민 씨 얘기는 그야말로 말장난이고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이번 아마 파장에서 여실히 느꼈을 거예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필리핀의 어느 정치인들이 대선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적절했든 적절하지 않든 비유를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 그럴 경우 그게 모욕적이었다. 그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정잡배들이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갖는 무게감이 갖는 파장이고요.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얘기가 두테르테로 지금 논란이 가버린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 아마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전 시간에 이 전자발찌를 풀고 두 사람의 여성을 살해했던 그 사건 때 이런 극악무도한 강력범에게 사형 같은 처벌이 온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사실 걱정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과거에 한강 대학생 사건 때 마치 CCTV를 5m 간격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역작용과 파장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만 보고 그렇게 덥석 정책을 펼 수 있는 거냐. 지금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보고
사형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지금 98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로 이미 전 세계에 각인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덥석 사형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형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논쟁을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아마 본인이 얘기했던 벌떼같이 달라든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 저 사람 굉장히 깊이가 있다 이런 칭찬을 들었을 거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의원님, 이 윤경호 의원은 방금 이제 1위 후보의 무게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보면요. 좀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과거에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처럼 이게 바로 윤석열 화법 아니냐. 참 알아듣기 쉽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사석에서 만났던 분들은 어쨌든 상당히 뭐 달변인데다가 상대와 이게 대화가 소통을 잘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현재 윤석열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야권의 1위 주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야권에서도 시작이 된 거죠. 여권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 1위 주자를 상대로 다른 후보들이 집중 공격을 토론회에서도 계속하고 쭉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권 안에서도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이 기회만 되면 뭔가 이 공세를 펼쳐가지고 같이 이제 이슈의 흐름을 타면서 같이 지지율 상승을 하려고 그런 노림수를 본격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내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딱 꼭 이렇게 뭐 인물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그러한 방식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기본적으로 뭐 이 대통령이 막 하나마나 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어떤 지금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 같은데 그건 이제 어떤 사후적인 설명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경선 국면에서는 호시탐탐 그 2위 이하의 주자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이른바 양강구도나 맞상대 구도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조명을 받고 싶은 거죠. 예,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윤경호 의원도 얘기했던 그런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이 제도적인 정책적인 논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두테르테냐 아니냐 그 진위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좀 소모적인 논쟁인 것이고 그 부분을 공세를 펼치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 원래 그 두테르테식이라는 그 얘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막 이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